질적으로 도약할 수 있는 마이크로소프트가 하는 이게 뭐냐라고 소프트웨어만 독특한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노선안에 실버 교육을 많이 해요. CSR, CSV에 상당히 근접하고 있다. 첫 번째 사례 발표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NC소프트 문화재단에 대해서 간단히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12년 NC소프트가 지속적 체계적 사회공헌을 위해 만든 비영리 공익재단인데요. 이때 저희 창업자와 같이 사실 많은 고민을 했었던 게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 재단의 방향을 어떻게 잡을 거냐 하는 부분에서 그러니까 전통적인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이 부분은 전혀 이견이 없었습니다. 근데 우리 회사는 상대적으로 젊고 또 이런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 우리가 좀 다르게 해볼 수 있는 건 없을까? 사회를 위해서. 그래서 그렇다면 좀 우리 사회 전체가 어떤 질적으로 도약할 수 있는 가치를 창출하는 걸 우리의 어떤 목표 중에 하나로 삼으면 어떻겠냐. 그래서 아주 좋은 아이디어라고 해서 이 부분이 채택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2012년 얘기니까요. 지금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CSR, CSV에 상당히 근접하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보면 저희가 이야기로는 결국 그 CSV라는 게 기업의 장기적인 경쟁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어떤 사회 환경 등 사회 전체적인 가치를 창출하는 그로 인해서 어떤 선순환이 일어나는 것으로 저희가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우리 재단의 고민과 맞닥뜨려지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 우리 재단,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핵심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분야를 통해서 기업과 사회 모두가 도약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 보자라고 저희가 재작년 계속 고민해 왔었고 그 방향에서 선택한 것이 사실은 어떤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발표 자료가 굉장히 몇 장 안 되는데요. 그 이유는 소프트웨어라는 것은 굉장히 포괄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리저리를 구글이 차지하고 있지만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전 세계를 대표하는 기업은 마이크로소프트였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하는 일이 뭐냐라고 하면 소프트웨어 만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서 전 세계를 사실은 이끌어 나갔던 그런 부분들이고요. 구글이 그 바톤을 이어받았지만 구글 역시 검색 엔진이라고 하는 아주 확실한 소프트웨어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가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NC소프트는 일단 온라인 게임 부분에 있어서는 세계적인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 이제 18년째를 맡고 있는데요. 이 온라인 게임이라는 것도 따지고 보면 가장 고급스러운 소프트웨어 일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분야가 있지만 결국 코딩으로 대표되는 소프트웨어 기술이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훌륭한 온라인 게임이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는 이 게임, 즉 훌륭한 소프트웨어를 발전시키되 사회적으로 널리 공감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어떨까 하는 겁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 게임은 우리 사회뿐만 아니라 어떤 세계적으로 큰 항상 이슈를 몰고 오는 주제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냥 내버려둬도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여기 마케팅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좋은 게임은 그냥 내버려둬도 흘러갑니다. 기본적으로. 아주 독특한 그러한 어떤 그 속성을 가지고 있고 그 이유는 비즈니스적으로 학문적으로 많이 연구해 나가고 그 이유를 잘 알면 정말 세계적인 그런 회사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통상적으로 여기서 어떤 기능성 게임이라고 하는 부분들로 쓰고 있는데요. 미국에서는 이걸 시리어스 게임이라고 합니다. 통상 우리 게임 그러면 가볍다라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가볍고 재미있는 펀 이런 느낌이 드는데요. 그런 게 아니라 아주 시리어스한 게임도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그냥 기능성 게임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게임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고 그 정의 또한 폭넓기 때문에 게임이 가지고 이미 널리 알려준 것 중에서는 게임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부분들은 사실은 너무나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저희가 특별히 얘기하지 않더라도 대표적으로 어떤 과몰입이나 중독과 같은 그런 현상이 존재하는 거고요.
그 반대로 게임이 가지고 있는 순기능 또한 굉장히 풍부합니다. 저도 제가 중1, 중3인데요. 자기 주도형으로 공부해 나가는 것은 게임입니다. 똑같이 공부를 하는데 수학 공부는 그냥 부모님이 하라고 하니까 안 하면 뭔가 도태될 것 같으니까 그래 철이 들면서 해 나가지만 게임은 자기 주도형으로 합니다. 그 핵심이 두 개인데 하나는 자기가 플레이를 해보죠. 기본적으로 플레이를 해보고 또 하나는 베스트 프랙티스를 계속 살펴봅니다. 잘하는 사람의 플레이를 보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돌아가서 한번 확인해 자녀가 있는 그런 부모님들 가서 확인을 해보면 게임만 하는 게 아니고요. 잘하는 게임 플레이를 보는 것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사람들은. 그러면서 닮아가려고 하는 거죠. 사실 공부가 이렇게 되는 걸 원하지 않습니까? 누구나. 자기가 부족한 거를 메꾸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잘하고 있는 사람들의 사례를 스스로 연구하면서 자신의 부족한 면을 찾아가는데 이처럼 게임은 굉장히 매력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이를 문화적으로 좀 해석을 한다면은 문화적 순기능을 했을 때는 자, 여기에 있는 이러이러한 어떤 장점들이 있는데요. 가장 또 매력적인 거는 소통하기 좋고 협업하기가 좋다라는 겁니다.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사회적인 가치로 가기 위해서는 제가 생각할 때 CS배는 계속 충돌을 할 게 이게 어떻게 해서 사회적 가치냐, 당신의 회사의 가치지.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계속해서 부딪힐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한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는 어떤 소통을 많이 해 나가는 길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소통을 많이 해 나가려고 하면은 결국 인터넷 환경으로 가야 될 거고요. 그런 소통을 인터넷 환경에서 잘하기 위해서는 훌륭한 소프트웨어가 뒷받침이 돼야 된다는 이런 부분들입니다. 자,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4가지 사례를 조금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 부분은 CSR과 CSV가 이렇게 고민하는, 우리 재단이 고민하는 흔적들을 여기 계신 분들이 좀 자연스럽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사례는 지금 스마트폰을 갖고 계신 분들은 그냥 프리라이스라고 검색을 하면 누구나 내려받을 수 있는 부분들인데요. 한마디로 퀴즈를 풀죠. 퀴즈 놀이를 합니다. 퀴즈를 놀이를 하면은 거기에 해당하는 어떤 포인트가 정립이 되면요. 그 해당 포인트들을 상대적으로 어떤 그 배가 고픈 세계의 어떤 배가 고픈 아동들에게 그 해당 포인트를 실제 쌀로 전환해서 전달하는 컨셉입니다. 아주 간단하죠. 기본적으로. 보시면 TV에 그런 거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TV 뭐 예를 들어 공익 채널 같은 걸 보면 미션을 달성하는데 그 미션을 거기 참여자들이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 기부하는 이런 부분들인데요. 이게 대표적인 하나의 플랫폼입니다. 퀴즈놀이죠. 그 제가 모 재단 그 사무총장님이랑 좀 얘기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쪽 재단에서 제일 중점적으로 두고 있는 건 어떤 겁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 재단의 어떤 창업자가 요구하는 거는 그 청소년들이 인성교육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전달은 잘할 것 같습니다. 큰 기업이고 또 인성과 관련해서는 많은 전달자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자리에 모여있는 학생들이 얼마만큼 이 부분을 이해했다라는 걸 어떻게 평가를 하나요? 그죠? 우리는 기업인이니까 누구나 익숙해져 있잖아요. 평가라고 하는 부분들에.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이런 부분들로 해결해야 된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는 거죠. 아주 예를 든다면 아이패드에 이런 플랫폼을 깔아놓고 인성과 관련한 문제를 한 100문제를 주고 시험을 치게 하는 겁니다. 시험이라는 용어를 치지만 사실은 거기 모인 학생들은 퀴즈 놀이를 즐기는 겁니다. 거기에 즐겁게 할 수 있는 요인들이 좀 가미돼야 되겠죠. 그냥 페이퍼를 나눠주고 저희가 학교 다닐 때처럼 뭐 이렇게 푸는 이런 시대가 아니라 잘 모르면 바로 버튼을 누르면 힌트도 나옵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1등부터 100등까지 순위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것은 가령 이 문제에 대해서 누구나 한 60점 이상 정도만 받으면 좋을 것 같다. 그러면 실무자들도 좋잖아요. 아, 이런 스코어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것 같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시작을 했지만 현재 우리 재단은 이 부분들을 하나의 플랫폼으로 가져가는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고요. 이 과정에서 여러 분들이랑 그 협업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또 다른 그 재단 관계자를 보면 금융권 쪽인데요. 경제 교육을 많이 시킨다라는 거죠.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거기 참석한 사람들이 그럼 얼마만큼 이해했다라는 걸 어떻게 평가를 하나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재단이 잘 한다면은
정말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데 좋은 하나의 어떤 툴로 자리 잡을 수 있지 않겠구나 하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하나의 어떤 퀴즈 형태의 플랫폼으로 확장해 나갈 것이다 라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이미 만들어진 겁니다. 이것 역시 스토리 헬프라고 검색을 하면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스마트폰 기반이라면 이 부분은 일단 PC 기반으로 갔었습니다. 요 문제의식은 뭐였냐면은 게임은 상대적으로 아직까지는 좋은 수익을 올리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다른 부분에 비해서는 여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게임이 글로벌한 경쟁이기 때문에요. 한국 내에서 뭐 잘하느냐 아니냐가 아니라 게임은 글로벌한 겁니다. 예를 든다면 게임을 하는 소비자들은 이 게임을 어느 나라에서 만들었는지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마치 우리가 어릴 때 로버트 태권보이가 어느 나라에 건지 관심이 없었던 거랑 똑같게 이해를 하시면 되거든요. 그게 게임 비즈니스의 가장 큰 장점이자 매력입니다. 만드는 이도, 소비하는 이도, 어느 나라에서 만들었는지가 관심이 없기 때문에 아주 글로벌한 무대에 와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어떤 작가층, 이런 어떤 게임으로 대표되는 어떤 영상 소프트웨어가 발달이 되면서 텍스트 기반의 어떤 그런 문학 작품의 인기가 시들해지고 판매량이 많이 줄고 있고 그로 인해서 작가들이 많이 힘들어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3년 동안 같이 일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화여대 디지털 스토리 텔링 연구팀이랑 3년 공을 들여서 만든 한국형 스토리텔링 저작 지원 소프트웨어를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 부분은 우리나라에서 과연 작가가 얼마나 있냐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뭐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한 10,000여 명 이상 정도는 작가라고 봐야 되지 않겠냐라고 했는데 실제 10,000명 이상이 가입을 했습니다. 굉장히 반응도 좋았었고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 부분도 NC소프트가 가지고 있는 기술력을 사실 무상으로 제공을 한 겁니다. 이걸 저희가 가지고 있는 원천 기술을 활용해서 이 저작 지원 소프트웨어를 만들었고요. 이 부분도 계속 확장을 해 나갈 겁니다. 이러니까 어떤 요구들이 있냐면은 국립도서관장님께서는 그런 말씀하셨어요. 요즘에 그 도서관에 그 실버 교육을 많이 한다 이거죠. 실버 교육을 많이 하는데 나이 좀 어느 정도 드신 어르신들에게 자서전을 많이 쓰라고 권한다라는 거예요. 인생도 되돌아보고 그러면서. 그런데 너무 힘들어하니까 자서전을 쓰는 이러한 어떤 소프트웨어 지원 도구로 좀 확장을 해주면 어떻겠냐.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확장이 굉장히 용이하다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거를 또 어떤 쪽에서는 스마트 디바이스 환경으로 확장해주면 안 되겠냐.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 역시 우리가 계속 확장을 해 나가면 사회적 가치로 갈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부분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저희 역시 현재적으로는 재단이기 때문에 주어진 리소스 내에서 해나가는 그러한 제약이 있어서 그렇지만 굉장히 확장성이 있고 미래적으로 해야 될 일이 많을 거라는 부분에서는 우리 매력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또 뭐냐면은 전혀 반대로 접근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는 몰입이 정상인에 비해서 지극히 부족한 그러한 어떤 장애도 많이 있습니다. 발달장애, 인지장애 같은 부분들이겠죠. 그래서 여기는 그 서울 아산병원이랑 제가 2009년부터 공동 개발을 해오고 있는 부분들인데요. 올 2분기쯤에는 이제 결실이 나올 것 같은데 결국에는 인지 개선, 인지 능력을 개선시킬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기본적으로. 근데 이건 세계적인 제품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뭐 전략은 아니지만 한국에서는 아직까지 이런 공익적인 부분들을 유료로 하는 것들은 정서적으로 부담이 있지만 이미 뭐 미국이나 일본 이런 소프트웨어 가치가 충분히 인지되고 있는 쪽에서는 당연히 유료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무료로 하지만 해외에서 충분히 수익을 벌어들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의료기관이랑 일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생각보다는 오랜 시간이 걸리고 하는 그러한 부분들은 있지만 이런 역시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이러한 분야죠. 저 역시 이 기억력이 감소한다는 걸 많이 느낍니다. 갑자기 그 아침에 만났던 분 생각도 안 나고 그러면
이 게임이라는 부분들은 그런 침해나 이런 부분들로 굉장히 용이하게 접근을 할 수 있거든요. 흔히 고스톱이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기본적으로. 근데 좀 전문가 그룹들이 좀 모여가지고 게임 쪽, 뭐 의료 쪽, 뭐 또 다양한 전문들 모여서 좀 가벼운 형태지만 치매에 도움이 되는 이런 부분들을 한다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도 많이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건 꼭 무료가 아니더라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역시 그러니까 확장성을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의사소통 부분들인데요. 저희는 어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어쨌든 함께 나가는 사회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은 누구나 그런 점에서는 동의를 할 거라고 보고요. 근데 그 과정에서 의사소통이 안 되면 굉장히 일을 해나가기 어렵습니다. 아무리 내가 선한 의지를 갖는다 하더라도 의사소통이 불편하게 된다 그러면 얼마나 비효율성이 많이 발달해 나가 있습니까? 그래서 의사소통을 지원하는 소프트웨어도 저희들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거는 그냥 아이패드 같은데 터치 방식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시간 관계상 제가 요약을 하면 결국 NC소프트 문화재단은 적어도 어떤 세계적인 수준의 게임 소프트웨어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고요. 또 시대가 시대인 만큼 이미 스마트 디바이스가 거의 집마다 다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과거 같으면 이런 제품을 무료로 나눠주는 비용이 엄청날 겁니다. 그냥 여기 뭘 만들어서 전국에 1,000만 가구에 이거 나눠준다 그러면 그 유통비 비용만 엄청날 텐데요. 그냥 앱 장터에 올려버리면 끝이 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런 어떤 우리가 어떤 사회적인 이런 가치들을 확대해 나가면서도 NC소프트가 가지고 있는 이런 기술력을 결합해 나간다 그러면 CSR에서 CSV라는 그런 부분들까지도 같이 가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정말